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 문명호 의원입니다. 아침 당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 불법 정보 사찰 건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고 방금 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유인태 의원, 김태년 경기도당 위원장과 함께 국정원을 방문해서 국정원 제2차장, 기획조정실장, 경기도지부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문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불법 사찰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의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한 건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 조정관이 해당 대학에 찾아가서 논문 표절 얘기를 하면서 석사 논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녹취록에 대학 관계자의 육성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국정원 측의 답은 석사 논문 요청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대학 관계자와 조정관이 친분이 있어서 학교에 친분상 차를 마시러 갔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다. 자료 요구를 한 번 없고 그런 논문 표절에 관한 얘기가 나돌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것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 시장이 추진한 시민 사업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국정원 조정관이 자료 요구를 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이 거부를 했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라 했는데 국정원 조정관이 공문을 보내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해서 한 장짜리 자료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측은 아로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적절한 직무 범위 안에 있는 활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이미 아로 수사에 관한 자료는 검찰이 그 이전에 이미 다 제출 요구를 했고 성남시청에서는 이미 제출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국정원 조정관이 요구한 것은 아로 수사와 관계없는 것이다. 그런 이재명 시장의 제 반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직원 승진에 관해서 정보 수집을 했다. 그런 이재명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에 그 승진이 정기 승진이 아니고 비정기 승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쪽의 해명은 역시 구청 직원과 비정기적인 승진이 있어서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그런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국정원 측의 관여, 그리고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수 단체들의 집회, 또 일부 언론에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좋지 않은 사항들이 보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아는 바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세 명의 의원들이 국정원 측의 해명과 이재명 시장의 설명을 들은 결과 국정원 측의 해명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국정원 측은 그냥 친분 관계여서 그런 얘기를 나눴을 뿐이다. 자료 요구 한 방이 없다. 또 구청에 가서도 그 당시 인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구청 직원하고 가볍게 그런 비교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명,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보더라도 분명히 대학 관계자가 국정원 직원이 석사 논문을 제출 요구했는데 안 줬다 이렇게 녹취록에 되어 있고요. 또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도 굳이 뭐 구청 시청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과 그 시청 공무원이 인사 문제 가지고 뭐 가볍게 얘기할 그런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변명에 급급하고 사실 호도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재명 시장의 어제 기자회견이 진실에 부합한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에 기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정원은 더 이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 활동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조정관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되고 형사 처벌될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형사 처벌까지도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재준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실하고도 엄숙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정원 측에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로서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정원법에 IUO의 정보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법의 명문화를 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상시 출입이나 파견 등을 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명시를 했고 그 내부 규정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국정원법이 통과될 때 그때 제가 남재준 원장에게 1월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남재준 원장께서 날짜는 못 박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날짜는 못 박지 않겠지만은 빠른 시간에 해달라고 얘기했고 저희 개혁특위가 2월 초순경에 전체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내부 IO 활동에 관한 내부 규정을 성안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국정원이 그동안에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부당한 정보 활동을 해왔고 이번 성남 시장의 사찰 사건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헌혜자 정보 수집 사건에서 보듯이 무제한적인 그런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현행법규 위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행법에는 국내 보안정보 5가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공, 대테러, 방첩, 대정부 전복, 국제범죄 조직 이 5가지의 보안정보에 한정해서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무제한적으로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내 조정관들의 활동 범위를 정확하게 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를 하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북 해외 정보 역량 강화에 대한 그 공청회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와 같은 그 국내 정보 파트의 비대화가 가장 큰 문제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보 파트를 대폭 축소하고 그 인원과 예산을 대북 파트 또 해외 파트로 옮겨서 대북 정부와 해외 정부에 보다 더 역량을 쏟게 하는 것이 국정원의 본연의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다음 월요일 공청회에 임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